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존재 양상과 격이, 우주의 법칙,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보니까 존재의 어떤 근본적인 움직임, 또 질서, 이런 걸 다루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관계 맺고 움직이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파헤쳐 보려는 시도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바로 그 핵심 원리를 찾아보는 거고요. 준비되셨죠? 네, 이 자료가 특히 재미있는 게 모든 존재의 기본 작동 원리를 운동하고 관계, 이 두 가지로 보려고 해요. 운동과 관계요. 네. 뭐랄까, 거대한 우주 설계도의 일부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시작부터가 흥미로운 게 모든 움직임의 기본 형태가 원이라고 주장해요. 아, 원운동.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피조물의 존재 방식 자체가 운동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존재한다는 증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하. 물론 이제 절대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 원형은 신에게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운동의 핵심 동력으로 수수작용이란 걸 꼽아요. 수수작용이요? 그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체랑 대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상호작용이죠. 에너지를 주든 받든 정보를 교환하든 뭐 이런 모든 관계예요. 아, 상호작용. 근데 중요한 건 이 작용이 반드시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적을 가진 상호작용. 그 결과로 나타나는 운동 형태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원완 운동이다. 이 주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도는 움직임. 제일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 아니면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 네네. 자료에서는 이 원운동이 존재의 지속성, 그러니까 생존이나 번식, 통일, 이걸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직선으로 쭉 가버리면 관계가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아, 그러네요.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면 돌아야 하는군요. 이 원운동이 또 모서리 없는 사랑이나 조화를 상징한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원만함, 조화로움의 표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물 중에 구형이 많잖아요. 원자, 행성, 씨앗, 알, 다 연결된다고 봐요. 흥미롭네요. 근데 이 운동이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모든 존재는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운동이요? 그건 뭐죠? 하나는 내부적인 수수작용에 따른 자전운동, 또 하나는 외부적인 수수작용에 의한 공전운동이에요. 아, 자전과 공전. 지구 생각하면 쉽겠네요. 스스로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거. 네, 딱 그거죠. 이게 바로 존재가 가진 내적인 성질과 외적인 관계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다. 뭐랄까, 이단 구조라고 설명해요. 자료에서는 이걸 사위기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사위기대요? 네, 주체, 대상, 그리고 그 둘을 잇는 중심. 이걸 합해서 네 가지 위치의 관계 틀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좀 복잡하죠? 네, 조금 어렵긴 한데 아무튼 자전과 공전 말고 다른 운동 형태도 있다고요? 네. 기본은 공간적인 원한 운동, 그러니까 천체 같은 거요. 그리고 시간적인 원한 운동, 이건 생물의 성장 주기 같은 나선형 운동을 말하고요. 근데 변형된 형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생물 조직 세포처럼 위치가 딱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고정성 운동. 아, 움직이지만 자리를 지키는. 그렇죠. 그리고 혈액이나 뭐 상품처럼 계속 대체되면서 순환하는 대체성 운동. 멘틀 대류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심지어는 인간의 마음작용이나 관계 속에서 호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정신적인 원한 운동으로 봐요. 와, 정말 모든 걸 운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네요. 그럼 생명체의 성장이나 우주의 발전까지도요? 맞습니다. 생물의 성장을 그냥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자율성과 주관성을 가진 에너지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고요. 생명력. 더 나아가서는 빅뱅 이후에 우주가 진화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도 단순한 물리법칙이 아니라 인간 출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우주 생명에 의한 유기체적인 성장 과정으로까지 해석을 해요. 우주 생명이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자료는 목적성을 부정하는 특정 이념, 여기서는 공산주의를 언급하는데 그 발전관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신을 부정하려다 보니 우주의 목적성 자체를 부인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운동 이야기에서 이제 위치와 질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존재격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존재는 우주 안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위치, 즉 격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치에 기반해서 주체 대상 관계가 맺어지고 질서가 형성된다는 거죠. 위치에 따른 질서? 네, 예를 들어 달, 지구, 태양, 은하 중심 이렇게 이어지는 수직적인 질서, 이걸 종적 질서라고 하고요. 또 태양계 안에서 행성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것처럼 수평적인 배열, 이건 횡적 질서라고 부릅니다. 종적 질서와 횡적 질서. 네, 그리고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우주 질서가 가정의 위계 질서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이렇게 이어지는 종적 질서, 또 형제자매 같은 횡적 질서. 그래서 가정은 작은 우주, 우주는 확장된 가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가정이 소우주, 우주가 확대된 가정이라 비유가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이 모든 원리를 종합해서 우주의 7가지 법칙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7가지 법칙이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이걸 수수작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대성, 목적성 중심성, 질서성 위치성, 조화성, 개별성 관계성, 자기동일성 발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얘기했던 원환 운동성입니다. 와, 맞네요. 네, 근데 이 법칙들의 바탕에는 로고스라는 게 깔려 있다고 봐요. 이성이나 법칙뿐만 아니라 심정, 그러니까 사랑 같은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여기서도 조화를 강조하는군요. 그래서 대립이나 투쟁을 발전 동력으로 보는 시각과는 좀 다르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연계에서 뭐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나 동물들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생존을 위한 질서 유지의 일부이지 인간 사회의 어떤 이념 투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선을 딱 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우주 법칙들이 인간 사회에서는 도덕이나 윤리로 적용된다. 만약 이걸 어기면 혼란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자료를 좀 정리해보면요. 우주 만물이 결국 목적을 가진 조화로운 운동을 통해서 존재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질서를 이룬다. 뭐 이런 일관된 관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네, 수수작용, 원한운동, 존재격위 이런 개념들이 핵심이었죠.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뭐랄까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인간관계 안에서도 좀 비슷한 원리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조화로운 관계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성찰의 계기를 주는 자료인 것 같아요.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가 사랑에 기반한 조화라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네. 만약 이게 정말 우주의 본질이라면 우리 삶이나 사회를 운영할 때 조화 대신에 대립이나 경쟁만을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